안녕하십니까. 시대가 난 비자발적 백수 방구석 수다의 룸펜 두 명이 죽지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스트 원 룸펜 고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투 한입니다.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박사입니다. 예, 한 박사님. 박사님, 네, 그 방구석 수다의 룸펜이잖아요. 룸펜이죠. 비자발적인 백수고. 비자발적 백수이죠, 사실. 근데 어떻게 BMW 타고 다니나? 우리 고피디님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전기차들도 되게 비쌉니다. 비싸지. 그러니까 자폭을 하고 있어. 사실 그렇게 뭐 비싸진 않아요. 이 뭔 개소리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칭찬 아닌데. 능력 있으면 타고 다니면 되지. 뭐 남 사기치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괜히 부러우니까. 자,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준석이라든지 요즘에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계속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치.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까지 뭐 거기다 숟가락 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요즘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어. 내가 뭐 고피디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채용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니까 아까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 AI 때문에 6,000명이 명예퇴직. 근데 뭐 이게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1년 반 전에도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이런 구조조정이 있었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어쩔 수 없는 거야. 타개하려고 하게 되면 의사결정하는 이 펜대를 굴리는 사람들이 그걸 알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한다고 해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잘려야 될 사람은 잘려야 되고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사실 나도 도태되어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경이나 상황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거. 그건 다 개인이 할 일인 거지. 자, 이런 어떤 마이너리티 같은 대화는 방송에 안 나갑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가 난 이게 되게 싫었는데 자칭 이 전문가들이 되게 많았어. MBTI의 시대가 드디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박사님, MBTI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거 MBTI를 접한 건 저는 꽤 오래전이에요. 당연하지. 이게 사실 뭐 혈액형 비슷한 거 그냥 우리도 가십거리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혹시 이거랑 원래 혈액형이 이제 가십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MBTI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어그램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치, 애니어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애니어그램은 그래도 그 신뢰성이 조금 더 그렇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9개까지 분류가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1년 정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MBTI는 문제 뭐 한 50개만 풀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단순한 거거든. 16개밖에 이제 사람의 부류가 16개 부류밖에 안 된다라는 게 되게 단순한데 또 근데 보면 되게 또 복잡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뭐였는지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기억도 제대로 안 나더라고.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이게 할 때마다 가장 우선순위 있는 게 같았어. 비용을 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제 유형이 딱 매일 같이 나왔었거든요. 유료로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웃기더라고. 왜? 이게 성향이 바뀌었어. 그 바뀐다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MBTI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말이 자꾸 바뀐대. 이거는 살면서 계속 바뀐대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MBTI에 대한 스탠스가 이게 꽤 정확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스탠스인가요? 아니야.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 좀 재미? 뭐 흥미? 이 정도? 그렇지. 근데 나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재미로 보면 끝나는데 이상한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게 하나의 뭐 어떤 트렌드나 유형이 돼버렸잖아. 어떤 사람은 이거 직업으로도 연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맞아요. 이게 되게 싫었어요. 이게 뭐 사람이 결국은 만드는 건데 어떻게 16부류로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아무튼 나는 뭐 그냥 혈액형별 유형은 누가 봐도 그냥 이게 100%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건데 이거는 막 그럴듯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생기고 이러니까 되게 꼴같지 않았습니다. 그치, 이걸 가지고 이제 상업화 시킨 거지. 그렇지. 근데 나는 이게 이제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이제 한물 가기 시작했어. 세이 굿바이 하는 거야? 최근에 MZ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유형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나 이게 고맙던지. 그 심지어는 되게 심플
심플해. 되게 심플한데 에겐이라는 말과 테론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에겐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약자고 에스트로겐. 테토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약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인가? 테스토스테론. 왜 조심해야 되지? 테스토스테론. 어떤 부분이 꼽힌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 아니야. 그냥 넘어갑시다. 야한 생각을 이렇게 얘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드네. 됐다. 나도 이제 알겠어. 이제 요즘에 이제 MZ들은 뭐 사람들은 요즘에 다 마찬가지지만 줄이는 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왜 맞아. 그래서 이제 뭐 테스토스테론을 테토, 에스트로겐을 에겐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왠지 입에 짝짝 붙어요. 이게 유형이 딱 4개밖에 안 됩니다. 에겐녀, 에겐남.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와 여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 테토녀, 테토남. 이게 요즘에 그런 매칭해주는 TV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테토녀는 남성 호르몬이 강한 여자 그런 사람 있잖아. 있지.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강한 남자도 있고. 김종국이지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여성스러운 호르몬이 강한 남자냐 혹은 여자냐, 남성스러운 호르몬이 강한 남자냐 여자냐, 그게 딱 4가지 부르잖아요. 그치.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구분할 때 나오는 이제 사진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인데 내가 이거 보고 되게 디테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남자 그 이미지에 가슴에 보면 아머 상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 상표 중에 아머가 있잖아. 요즘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제 아머 브랜드거든. 그런 디테일이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격이 좋고 스포츠를 즐기는 남자다. 그러면 테토남.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스러운 게 강조된 사람이겠죠. 그리고 긴 머리에 얌전하고 여성하다. 그럼 에겐녀. 여성스러운 성향이 강한 남자다. 그럼 에겐남. 그리고 테토녀의 특징은 목소리가 크고 외향적인 여자, 리더십 강하고 머리 짧고 이런 사람이 테토녀다. 그래서 이 분류의 특징은 이 유형이 심플하고 직관적이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잘 안 맞는다. 잘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지. 이 16개도 다 안 맞는데 어떻게 4개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거지. 옛날에 이제 혈액형도 4개 유형밖에 없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가십인 거지. 뭐 여기서 이제 심플하네. 심플하고. 근데 대충 맞는 부분도 있잖아. 보통 혈액형도 맞는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럼 맞아. 엄청 많아. 그래서 이제 늘 새로운 자신들만의 문화를 찾는 MZ세대의 특징상 이런 4개의 직관적인 유형들을 선호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정말 잘 반영한 것 같네. 맞아요. 그럼 복잡하면 안 돼. MBTI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뭐 위인들 막 나오고 이러면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데 뭐 직업은 기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말이 막 너무 판타지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 안 맞지만 현실적이다.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 그래서 난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MBTI가 이제 조금씩 꺾이나?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굉장히 많았지 사실. 자, 다음으로 중국산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절찬리에 먹혀지고 있습니다. 먹혀지고 있어. 중국산 김치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양이 많아진다라는 건 심각해진다라는 거지. 그래, 맞아. 만일에 누군가가 집 이외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면 거의 90% 중국산 김치라는 거를 박사님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뭐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박사님은 중국산 김치 혹시 나오면 먹어요? 꺼리낌 없이? 아니, 잘 안 먹지. 식당에서 먹으면 김치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 그냥 이렇게 겉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손이 가는데 진짜로 이게 잘 손이 안 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깨림직하다. 그렇지. 그런 게 있어. 옛날에는 사실 중국산 김치는 표가 났거든요. 파란색 부분이 없었어. 중국산 김치는. 근데 요즘에는 파란색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일에 배추는 국내산입니다라고 하더라도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제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 맞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 2021년에 중국산 알몬김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건데. 맞아. 예, 아시죠? 영상에는 한 남성이 탁한 소금물에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옮기고 사실 저는요, 이 중국만큼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나라 갔다 왔거든요. 나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 앞으로도 중국만큼은 절대 안 가고 싶은 게, 중국에서는 이미 음식만큼은 이제 도를 넘고 선을 넘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래됐는데 시궁창에서 버린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라든지, 뭘로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화학약품으로 만든 계란을 직접 팔고, 최근에는 파를 봤는데, 그러니까 파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색소를 잔뜩 발라가지고 비닐 같은 걸로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파 기름을 내면 자연스럽게 약간 뭐 투명한 뭐 약간 그 파기름 이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색소를 잔뜩 발라놔가지고 아예 파기름 자체가 퍼렇게 변합니다.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좀 심했다. 그리고 심지어 5성급 호텔에서, 중국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그 직원이 변기물에 이 걸레인지 이런 어떤 수건을 빨아가지고 물 마시는 컵을 닦는 그런 장면도 이미 유명하게 한때 지나갔잖아요. 중국의 고급 호텔에서 변기 청소용 솔로 그릇을 닦는 등 엉망진창인 위생관리 실태를 드러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혹시 박사님은 또 알고 계신 거 다른 거 있어요? 그 사실 그 중국 호텔 가게 되면 커피포트 있는데 거기다가 뭘 끓여 먹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지.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는 거기다가 뭐 양말을 삶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근데 그게 지방에 가면,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 가면 100%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게, 지방에 이제 노가다 간 사람들은 합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빨아 쓴다라는 괴담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는데, 저는 되게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 가서 커피포트는 거의 안 쓰게 된다. 이제 어째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아마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에 그 노가다 하는 사람 중에 거의 50% 이상이 중국 한족이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 때문에 이제 인력 시장 생기는 데가 있거든요. 구로구 쪽에. 가리봉동인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와, 거의 한국 사람 거의 없습니다. 조선족이 한 30%고 거의 70%가 한족들이고, 심지어는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아파트 공사할 때도 왜 조심해라고 방송을 막 해주잖아요. 아파트 올라갈 때. 거의 그 중국어로 한 번씩 꼭 해줍니다.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제 김치 얘기니까, 작년 한 해 김치 수입량이 36만 7,158톤입니다. 엄청나네. 이 감이 안 오는데 36만 톤이 김치 수입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1만 1,100톤 가량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고, 나머지는 뭐 다른 비슷한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580억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도 하는데, 수출은 주로 이제 뭐 미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산 메이드 인 코리아 김치가 수출이 되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김치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그런 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입되는 김치가 이제 유통되는 곳이 대부분 어디냐면, 김밥하는 그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예, 거기랑, 그리고 이제 각 기업의 그 왜 구내식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 기업하고 별도로 구내식당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 구로 가면 무슨 벨리 하는 그런 이제 벤처기업 많고, 네, 그런데 있는 그 식당들. 거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점심만 장사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중국산 김치를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산 김치 파동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은 2020년, 그때 이제 중국산 건고추 더미에서 쥐떼가 막 움직이는 게 한 번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2021년도에 어떤 중국 남성이 아까 얘기했던 구정물 속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던 장면. 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배추 절이던 물도 막 약간 되게 더러워 보였어요. 네, 맞아. 엄청나고. 그래서 한때 중국산 김치를 수입 안 했는데 이제 수입량이 되게 떨어졌죠. 그런데 잠시 몇 년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수입량이 복구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품이 없으니까. 맞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1년 동안 2,580억인데 우리나라 지금 올해 1분기에 김치 수입액이 약
670억입니다. 1분기 김치 수입액이. 670억. 근데 이게 전년 대비 한 17%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큰일이다, 큰일. 참. 김치 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배추 가격의 급등이라고 하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지금은 배추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뭐 김치라고 하는 게 겨울 되기 전에 저장해 놓는다 뭐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뭐 이어지고는 있으나 많이 퇴색되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바로 그 부분 때문이라고 나도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만드는데 인력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힘든 작업이잖아. 그러면 이 배추 가격도 배추 가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일하는 직원들이 과연 이거를 담으려고 하겠냐고. 옛날에는 김치 담그는 게 자존심이었는데 가게에서도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격 그렇게 해서 배추 가격보다는 가게 자체에서 담그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거예요. 주인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계속 하기 싫다고 하니까 계속 뭐 하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나 뭐 이 돈 받고 이거 못한다 해버리면 또 이제 서로 골치 아프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아. 그냥 원래는 자기 입맛에 뭐 맞춰서 먹는 게 제일 낫죠. 근데 박사님 집은 김치 담궈요? 저희는 담가요. 우리도 담궈. 우리는 멸치 액젓 되게 많이 넣습니다. 그럼 시원해요. 나도 담글 수 있어. 진짜? 김치 담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전히 중국산 김치는 식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무작정 안 먹기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사실 한두 번 나가서 먹는 사람은 뭐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매일 점심을 먹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땡기거든요. 맞아. 사실 그런 게 문제인 거야. 자,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식약처에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해서 햇섭 했어. 의무 적용을 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1일부터는 햇섭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중국에 있는 햇섭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거 뭐 서류만 제출해 놓고 또 다른 데서 하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속이려면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외식하면 고춧가루부터 중국산 다 먹을 거다. 다 중국산이지. 중국산 아닌 게 어딨어. 맞아.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댓글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러다간 식당에서 국내산 김치는 유료, 수입산 김치는 무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자, 이건 내가 적은 거고요. 사실은. 오히려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다. 사실 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없는 사람들은 또 먹는 거에서도 차별을 느끼고. 아니지, 이 김치값이 유료된다라고 해봐야 뭐 이 정도는 사실 먹고 싶으면 안심하고 먹으려면 이 정도는 뭐 어차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김치 그 반찬 김치 하나 주는데 이게 뭐 몇천 원 할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이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뭐 중국산 들어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맞아. 뭐 그거 부정할 수는 없지 뭐. 자, 그다음 식당들 장사 안 된다는 말도 다 거짓인가비요. 중국 김치 거의 식당에서 소비될 텐데 이 말도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그만큼 된다라는 것은 먹든 안 먹든 사들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식당에서 소비가 된다는 소리니까 나간다는 소리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은 장사해 보면 국산은 비싸서 국산 김치 쓰는 순간 음식 가격 올릴 수밖에 없음. 뭐 이건 이제 진짜 장사해 본 사람의 어떤 경험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테크트리지.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버티다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술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상술인 거지. 근데 또 이래 얘기하면 직접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화를 많이 내는데 몰라 상대방 입장을 잘 모르겠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 합리적 사고에서는. 그게 있잖아. 이상적인 사회이긴 한데 이런 어떤 자유경제 체제에서 개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로운 거. 그렇지. 내가 돈 버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퇴색된 것 같아.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구조상 뭔가 이상해. 우리 형 화가 많이 났네, 박사님. 왜 이러냐면 반대편에 서 있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밀어 제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지고. 나도 그지잖아. 박사는 뭐해? 개똥이지. 자, 다음 러시아산 김치는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러시아산은 왜 불가능하지? 러시아하고 지금 걔네들하고 근데 사실 이 원자재값 올라간 것도 러시아 문제가. 아니 뭐 영향이 크지. 근데 러시아가 사실 고랭지 배추 농사가 뭐 만일에 된다라고 하면 사실 러시아 애들이 내가 봤을 땐 중국 애들보다는 더 깨끗할 것 같다. 혹시 러시아는 안 가봐서. 그래도 유럽이잖아, 걔들은. 그치, 사고가 조금 다르겠지. 결국 뭐냐면 중국 애들은 남을 속이는데 일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뭐 비하한다라고 해서 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 나는 이게 역사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삼국시대 때부터 제갈공명이 하는 어떤 수법 중에 90%가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남 속이는 거잖아. 성공하면 박수 쳐주고. 그 되게 뻔뻔하잖아, 얘들은. 되게 뻔뻔해요. 이게 결과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얘네들도. 뭐 그거 우리 김치 그거 보내서 먹어서 별탈 없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안 먹으면 되니까. 아니 생각해봐, 칭따오 그 맥주 공장에서도 오줌 싸고. 걔들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걔네들도 예전부터 뭐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난 못 믿는다. 중국 애들은 뭐 믿을 수가 없다. 그래 뭐 한국 사람도 믿기 힘든데 뭐 중국 사람은 더 하겠지. 자, 또 하나. 저러니까 김치가 원래 지네 거라고 우기지. 그치, 한복도 지네 거라고 하는 나라 애들인데 답이 없는 애들이지 뭐. 맞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산 닭이 요즘에 또 닭 때문에 또 난리도만 보니까. 이 먹거리가 되게 계속 문제인데, 브라질산 닭을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산 닭이 종 자체가 국내산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씹는 질감도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입산이라 좀 약간 거북하긴 하지만 이 질감이 더 좋긴 하대요. 근데 얘네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이 먹었던 게, 이게 꼬치나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 뼈 없는 치킨, 이게 다 브라질이나 뭐 그 이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브라질산이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브랜드 치킨들 있잖아요. 뼈가 있는 치킨은 대부분 국산 닭을 쓴대요. 근데 다만 이제 닭강정이라든지 아니면 꼬치라든지 박사님 얘기했던 뼈 없는 그건 브라질산 닭을 씁니다. 왜냐면 효율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중남미 쪽에 거기가 기후도 딱 맞아. 닭 키우기에. 딱 맞고, 걔네들도 뭐 치킨 많이 먹고 닭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닭값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중국집에 마트 잠깐 갔었다? 마트 잠깐 갔었는데 계란을 한 판밖에 안 팔아. 코스트코에서 원래 두 판 묶어서 파는 게 있었거든? 한 판밖에 안 팔더라고. 근데 가격이 얼마? 13,000원, 1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계란파도 미국에 써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수출을 해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아. 심상치가 않아. 닭만이 아니라 닭알도 지금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제 브라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 AI죠. 그게 돈다고 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닭을 수입했다가 우리나라에 옮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키로당 4,500원 하던 브라질산 닭고기가 지금 2배 넘게 올라가지고 현재는 10,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배가 오른 거지. 사실 근데 우리 집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은 사실 이제 닭강정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닭강정이 비싸졌잖아. 그럼 아이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냥 일반 치킨을 시키겠지.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치킨 가격도 올라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이 뻔해. 이게 서민 음식이 아니라니까. 이제 서민 음식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거 뭐 네 명이서 치킨 한 2마리 시키고 그다음에 똥집이나 아니면 이제 닭강정 하나 시키면 한 6만 7만 원 나옵니다. 서민 음식이 아니고 사실 뭐 지금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다 뭐 사라졌지 뭐. 없지. 맞지. 뭐 우리 어릴 때는 한 달에 뭐 한두 번 먹었었던 뭐 그 정도 되는 치킨이었었다고 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애들이야 뭐 그렇진 않지. 뭐 언제든지 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너무 비싸졌고 피부로 딱딱 느껴져 이게 치킨 가격.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면 5만 원 치킨 가자. 최근에 이제 3만 원 치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한 2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만 원 넘은 닭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핑계로 치킨 값이 또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못 먹지. 근데 우리나라는 또 올라가면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거. 아니 그나마 기름값 있잖아요. 가스값은 한 번씩 떨어졌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치. 지금은 1,2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더 해요. 아 진짜로? 가스가 1,100원 한다니까. 가스가. 미쳤어 진짜. 그리고 내가 이제 기발하다고 생각이 가격 올리려고 엄풀 중이다의 한 표라고 누가 댓글 적었는데 사실 이제 소비자들도 다 아는 거야. 바보 아닌거든. 요즘엔 소비자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그렇지. 요즘 다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치킨 값을 올리는 정말 테크트리다.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 그래서 곧 이제 모든 것들이 또 올라갈 거다. 그러면 생활 물가는 겁나게 올라가는. 당연하죠. 근데 국민들만 아주 그냥 힘들지. AI로 직원들도 잘리지, 직업도 잃어버리지. 근데 치킨 값은 올라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 심해진다. 그게 선진국이 중위소득 기준 안에 그러니까 중간 벨트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나누고 그 나눈 걸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 그게 이제 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하게 되면 양분화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워. 자기 주머니만 아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고. 그런 것도 맞고 너무 형님 착해. 과연 기업들이 언제까지 소비자를 바보로 할는지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일반 서민들이 직업을 잃고 죽기 시작하면 기업도 죽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에 봉고차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봉고차 괴담? 이 봉고차는 우리나라 거 아닌가? 이게 봉고가 이제 기아에서 나온 봉고 뭐 이름인데 그냥 이제 뭐 대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치.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차가 도요다의 미니밴이고 이름은 하이에이스라고 합니다. 하이에이스. 이거 저 일본 가게 되면 보이는 차야. 맞아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집단 강간법은 하이에이스를 강간하기 위해서 커스텀을 한다. 그래서 하이에이스는 실제로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이게 없는 말은 아닐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 노이즈 마케팅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글이 무려 535만의 조회수를 보였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913만 회 이상의 공유가 됐는데 근데 어떻게 공유가 조회수보다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안 보고 공유를 하나? 그럴 수는 있겠네. 한 번 보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공유를 할 수는 있겠네.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2013년도 그러니까 이제 한 12년 전에 비슷한 글이 올라왔었대요. 그리고 그때도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봉고 같은 차량이 이 여자를 겁탈하는 목적의 하이에이스 차의 특징들을 보면 이 글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일단 검은색이다. 그리고 짙은 썬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차에 썬팅을 짙게 하는데 일본은 거의 썬팅을 안 해요. 썬팅을 안 하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썬팅이 되어 있다. 그럼 여지 없는 거지. 근데 이 차의 특징을 보면 운전석 앞유리는 썬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옆 사이드하고 뒤에는 썬팅이 되어 있는데 대신 이제 운전석하고 2열 사이에 1열하고 2열 사이에 차폐물이 있대요. 차폐물. 그러니까 이 차폐물이 일종의 장애물인데 내가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 그러니까 가려 막고 덮는 물건이라고 해서 앞에서 보면 1열 운전석은 창문은 이제 썬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썬팅을 안 한 대신 2열 이후에는 안 보이게. 그러면 2열 이후에서 뭘 어떤 짓을 해도 이제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사이드는 썬팅이 되어 있고 앞에는 1열과 2열 사이에 차폐물이 있으니까 뭐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봉고가 이게
그런 어떤 역할로 하는구나. 이게 근데 한국어로 적힌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혹시 몰라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밑에 같이 해석이 된 글이 덧붙여져 있는데 한국 여자가 만약 일본에 여행 왔을 때는 절대로 이 형태의 차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경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위험하지. 근데 나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인신매매가 있었잖아. 많았지. 근데 이거는 인신매매까지는 아니고 강간하고 풀어주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감이 안 잡아. 아니 이게 뭘 좋은 거 안 좋은 거지. 범죄인데. 근데 살 수는 있는 거잖아.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맞는데 그런데 잡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살고는 싶을 거 아니야. 본능적으로. 아 이거 참 이거는 좀 애매한데 한국인들이 또 일본을 많이 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여자 혼자는 거의 안 가더라. 내가 일본 갔을 때도 뭐 3355로 이렇게 다니지. 중요한 거는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낮이든 밤이든 사람이 없는 데는 안 가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안 가는 데 많이 가거든. 완전 시골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밤에는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돌아다녀야 돼. 밤에는 해 딱 떨어지게 되면 낯선 나라에서는 혼자는 절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야. 안전하지 대한민국이. 뭐 일본도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대도시는 뭐 환한 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제 중소도시 가면 또 우리나라 저 시골하고 똑같단 말이야. 거의 뭐 지방 예산이 없고 막 이러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나라 이런 곳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아까 뭐 고PD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알려진 데보다 그렇지 않은 데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위험하지. 박사님, 다음에 이 채널이 10만이 되면 오사카에 가서 방송을 합시다. 오사카? 좋죠. 오사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 빨면서. 옷가네도 조금 갖고 가서 좋겠네. 그러면 10만 되면 어떻게 안 되겠나. 많이 좀 도와주겠지 뭐. 오늘 주간 눈팬들이 준비한 주간 내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주무시고 계시거나 작업 중에 신경을 끄고 계셨거나 다른 데 다녀왔는데 우리 영상이 그냥 돌아가고 있다거나 혹은 1만 분의 1의 확률로 진짜 호기심이 땡겨서 과연 얘들은 뭐하는 애들인가 궁금해서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주간 내피셜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